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 부숴라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진심을 감출 필요가 없고 굳이 세상의 상식에 따르지 않아도 홀가분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념에 얽매이고 강요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참아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여겨지는 상식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좋은 상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일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도 사랑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럼 가볍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마주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가벼움이 주류인 시대에는 더더욱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처럼 통용되는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린 사람이 인생도 잘 다스린다. 사랑을 인생의 축으로 삼으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일단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쉽게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따스한 기분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위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당신이 있는 장소는 어디든 미소 띈 얼굴이
가득한 천국처럼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행복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정말 굉장하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이유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사람이 전혀 없다면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패를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면 용기를 내겠지만 이와 반대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다면 몹시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반응에 따라 당신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극과 극이겠죠?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궁지에 몰린 채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를 제압한 사람이 인생을 제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라는 탑을 잘 쌓아 올려서 일도 잘 풀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전달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간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지상정으로 순조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숙제를 해간 적도 없습니다. 세상이 상식으로 본다면 의무교육기관에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숙제도 제대로 해 가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아마도 소수일 것입니다. 어쨌든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싫어했습니다. 공부가 싫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는 인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야겠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릴 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절규하는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저는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원히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상식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토리니까 성공한 거야 라거나
운 좋게 하늘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도 미래도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중심에 사랑을 두고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해도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비법을 꼽으라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의 상식 파괴는 주변과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나 비행기도 사랑에서 출발한 상식 파괴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먼 옛날 사다리나 계단을 이용하면 피곤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새처럼 하늘 위를 멀리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리를 움직여야 위층까지 올라가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모두가 편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한 연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와 비행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개발을 시작한 사람은 아마도 그런 게 가당키나 한가?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그만둬. 이런 핀잔을 듣거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이동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에 자동으로 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장치나 하늘을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탈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해낸 분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이런 부푼 희망을 안고 가슴 벅찬 상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결과물로 모두가 웃기를 바라는 마음, 즉 사랑이 있었습니다. 상식에 따랐는데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 속에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상식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랑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맞춤형으로 궁리를 하며 상식에 따르는 것과 무턱대고 상식대로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모른 채 상식을 맹신하고 따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사는 것이 괴로운 사람은 우선 상식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나 주위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택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괴롭거나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느낀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을 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가 싫다면 집에서 공부하면 되고 공부가 어려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집중하여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직을 한다거나 창업하여 사장이 되거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 인생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인내해가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쪽이 더욱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병들면 사는 것이 더욱 괴로워집니다.
개나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습니까?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삶이 괴롭다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 그것도 사랑이 쏙 빠진 상식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차리고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여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제가 100%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하다니 참 이상하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굴게 놔두면 개나 고양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당신보다는 개나 고양이가 훨씬 진보적이겠군요. 당신은 개나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나요? 뛰어난 두뇌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음 편히 살아도 주변에서 흐뭇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을 텐데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최고로 훌륭한 두뇌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두뇌를 사용해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사랑이 빠져있는 상식에 얽매이며 사랑이 빠져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보낼 것인지는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고쿠의 카마 와현에 만노지라는 일본 제1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 대략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당시 뚝이 터져서 무너졌을 때 복구하기가 어려워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일손도 부족했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코보 대사를 파견했더니 금세 많은 사람이 모여 불과 2, 3개월 만에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구가 어려워서 골질거린 저수지였는데 코보 대사는 짧은 시간 내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대단한 공적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인덕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일을 잘 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고 특별한 장기가 있거나 타고난 신체 조건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조건이 바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큰 임무를 완수해야 될 경우에
리더의 매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어렵게 사람을 동원했다 해도 많은 사람을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능력이 약간 부족해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매력이 없으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변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코보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대책이라도 사랑이 담긴 최고의 상식 파괴가 됩니다. 또한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는 사랑을 사방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력적인 사람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식 파괴라고 하면 파괴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모르게 거친 남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상식 파괴는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쩌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호탕하게 상식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이따금 상식을 인생의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식이라는 레일에 서 있다라면 인생을 망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을 매뉴얼로 생각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통째로 상식으로 커버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택할지 등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는 상식을 운운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중돼야 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면 당신의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며 크게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고달파집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가정교사를 붙여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정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갔고 집 밖으로 찾으러 나와도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절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과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귀한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단념시켜 드려야겠다는 것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차라리 공부를 하는 편이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결석을 밥 먹듯 하던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사회에 참 잘 적응했구나. 잘했어. 라면서요. 인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사랑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발을 내디뎌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능숙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여서인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식하면서 산다 해도 주변에 사랑만 가득하다거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늘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왠지 잘 풀리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잘 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되도록이면 사랑이 꽉 찬 느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신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평균보다 잘 되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해 주니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갱신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감이며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달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철이 들 무렵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혼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왔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실행에 옮기며 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람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면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편하고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습득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사랑의 깊이를 더한다는 상급 수준의 수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생은 이번 생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는 장기를 굉장히 잘 둡니다. 장기는 궁을 지키는 것이 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궁을 먼저 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궁을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만 저는 느닷없이
공격하면서 전진합니다. 궁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가장 강하니까 제일 앞에서 출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에서 제대로 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실생활에서도 그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장기처럼 실제 사회에서도 보통 대장으로 여겨지는 국가나 회사의 리더는 지시만 내릴 뿐 느닷없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수상, 군대의 총사령관이 출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기의 말이라면 감정이 없으니까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대장은 뒤로 몸을 숨기면서 너희들이 싸우고 하라.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만 한다면 누가 대장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실전에서 대장이 전면에 나서면 쉽게 전사하지 않을까 염려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부하들은 반드시 대장을 도우려고 달려오니까요. 대장이 솔선수범해서 선두에 서면 자발적으로 리더를 최전선에서 싸우게 할 수 없다. 모두가 도와야 한다. 대장의 뒤를 따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장이 사랑을 보이면 부하도 사랑으로 답합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계속 실감하고 있습니다. 뒤에 숨어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장인 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직원들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일이라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며 대충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정말로 회사를 위해 일합니다. 덕분에 회사는 어떤 불황이 닥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경기를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일은 어렵지 않다. 모두가 일이 힘들다. 성공은 남의 일이다.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성공하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법칙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공의 법칙만 파악하고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람 앞에는 오직 행복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염원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성공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돈도 분명히 벌 수가 있습니다. 일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능력만 갖추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성공하고 또한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역시 능력보다는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신기하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게 되어 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이런 생각이 될 정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제가 슈퍼맨처럼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인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여태 휴대전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격리나 사무 업무도 서툴고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주거나 대신 이야기를 해주거나 비서도 아닌데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줍니다. 회사의 자잘한 업무도 직원들이 빈틈없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겨도 재빠르게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곤란해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일은 신상품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회사의 핵심 업무에 관련된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나타나서 일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으로 살면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전념해도 회사와 인생이 다 잘 풀립니다. 사랑의 길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일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인생도 일도 인생도 정말로 즐겁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는 3가지 비법. 인생은 지혜 겨루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사회에 필요할까?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지혜는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즐겁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 지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이디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과 동료, 고객, 세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짜내려면 어떻게든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가지 비법이 완성되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께서 통과했다는 신호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단숨에 일에 힘이 붙어서 이른바 대박이 터집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3가지 비법이 잘 되고 있어요 라는 동그라미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내려면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씩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선 스스로가 즐겁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고른 뒤에 동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동료에게 이득이 되는 것 중에서 고객도 기뻐할 만한 것을 골라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됐다면 일단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 즉 세상에 큰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냈다면 신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니까 그것이 순풍이 되어 대성공도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뒤에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걸을 때나 차로 이동할 때, 여행을 떠났을 때나 쇼핑을 갔을 때,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을 때조차도 저는 언제나 장사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사꾼인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장사꾼인 이상 저는 제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품을 사주는 고객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만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답례로 사랑의 파동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희 고객이신가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밖에서 고객과 스쳤다 해도 저희 고객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 단골 고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모두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고객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이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는 쇼핑을 하러 갔다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불쾌함을 느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가 많아서 화가 나는 등 불쾌함, 초조함, 실망감 같은 것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지금 당장은 고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고객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은 일을 당했는데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늘은 조금 기분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소한 일은 웃으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싫은 기분이 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말자. 이런 배움을 얻으면 됩니다. 일어난 일을 사랑으로 해석한다면 억지로 참는다고 말할 수 없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싫은 것은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마르크안의 창업자인 제 얼굴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파동은 반드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광고도 많이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의 사랑이 전해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게 안에서는 싱글벙글 하던 사람이 가게 밖에서 만났을 때는 태도가 좋지 않거나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런 가게에는 가기 싫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최신간인데요.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감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 부숴라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진심을 감출 필요가 없고 굳이 세상의 상식에 따르지 않아도 홀가분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념에 얽매이고 강요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참아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여겨지는 상식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좋은 상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일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도 사랑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럼 가볍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마주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가벼움이 주류인 시대에는 더더욱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처럼 통용되는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린 사람이 인생도 잘 다스린다. 사랑을 인생의 축으로 삼으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일단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쉽게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따스한 기분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위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당신이 있는 장소는 어디든 미소 띤 얼굴이 가득한 천국처럼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행복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정말 굉장하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이유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사람이 전혀 없다면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패를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면 용기를 내겠지만 이와 반대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다면 몹시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반응에 따라 당신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극과 극이겠죠?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궁지에 몰린 채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를 제압한 사람이 인생을 제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라는 탑을 잘 쌓아 올려서 일도 잘 풀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전달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간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지상정으로 순조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숙제를 해간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의무교육기관에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숙제도 제대로 해 가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아마도 소수일 것입니다. 어쨌든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싫어했습니다. 공부가 싫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는 인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야겠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릴 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절규하는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저는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원히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상식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토리니까 성공한 거야 라거나 운 좋게 하늘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도 미래도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중심에 사랑을 두고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해도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비법을 꼽으라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의 상식 파괴는 주변과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나 비행기도 사랑에서 출발한 상식 파괴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먼 옛날 사다리나 계단을 이용하면 피곤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새처럼 하늘 위를 멀리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리를 움직여야 위층까지 올라가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모두가 편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한 연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와 비행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개발을 시작한 사람은 아마도 그런 게 가당키나 한가?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그만둬. 이런 핀잔을 듣거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이동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에 자동으로 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장치나 하늘을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탈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해낸 분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이런 부푼 희망을 안고 가슴 벅찬 상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결과물로 모두가 웃기를 바라는 마음, 즉 사랑이 있었습니다. 상식에 따랐는데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 속에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상식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랑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맞춤형으로 궁리를 하며 상식에 따르는 것과 무턱대고 상식대로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모른 채 상식을 맹신하고 따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사는 것이 괴로운 사람은 우선 상식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나 주위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택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괴롭거나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느낀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을 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가 싫다면 집에서 공부하면 되고 공부가 어려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집중하여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직을 한다거나 창업하여 사장이 되거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 인생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인내해가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쪽이 더욱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병들면 사는 것이 더욱 괴로워집니다. 개나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습니까?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삶이 괴롭다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 그것도 사랑이 쏙 빠진 상식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차리고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여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제가 100%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하다니 참 이상하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굴게 놔두면 개나 고양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당신보다는 개나 고양이가 훨씬 진보적이겠군요. 당신은 개나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나요? 뛰어난 두뇌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음 편히 살아도 주변에서 흐뭇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을 텐데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최고로 훌륭한 두뇌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두뇌를 사용해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사랑이 빠져있는 상식에 얽매이며 사랑이 빠져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보낼 것인지는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고쿠에 카마 와현에 만노지라는 일본 제1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 대략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당시 뚝이 터져서 무너졌을 때 복구하기가 어려워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일손도 부족했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코보 대사를 파견했더니 금세 많은 사람이 모여 불과 2, 3개월 만에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구가 어려워서 골질거린 저수지였는데 코보 대사는 짧은 시간 내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대단한 공적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인덕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일을 잘 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고 특별한 장기가 있거나 타고난 신체 조건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조건이 바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큰 임무를 완수해야 될 경우에 리더의 매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어렵게 사람을 동원했다 해도 많은 사람을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능력이 약간 부족해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매력이 없으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변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코보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대책이라도 사랑이 담긴 최고의 상식 파괴가 됩니다. 또한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는 사랑을 사방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력적인 사람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식 파괴라고 하면 파괴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모르게 거친 남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상식 파괴는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쩌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호탕하게 상식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이따금 상식을 인생의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식이라는 레일에 서 있다라면 인생을 망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을 매뉴얼로 생각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통째로 상식으로 커버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택할지 등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는 상식을 운운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중돼야 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면 당신의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며 크게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고달파집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가정교사를 붙여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정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갔고 집 밖으로 찾으러 나와도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절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과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귀한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단념시켜 드려야겠다는 것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차라리 공부를 하는 편이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결석을 밥 먹듯 하던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사회에 참 잘 적응했구나, 잘했어 라면서요. 인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사랑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발을 내디뎌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능숙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여서인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식하면서 산다 해도 주변에 사랑만 가득하다거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늘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왠지 잘 풀리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잘 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되도록이면 사랑이 꽉 찬 느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신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평균보다 잘 되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해주니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갱신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감이며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달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철이 들 무렵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에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혼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왔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실행에 옮기며 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람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면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편하고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습득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사랑의 깊이를 더한다는 상급 수준의 수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생은 이번 생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는 장기를 굉장히 잘 둡니다. 장기는 궁을 지키는 것이 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궁을 먼저 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궁을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만 저는 느닷없이 공격하면서 전진합니다. 궁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가장 강하니까 제일 앞에서 출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에서 제대로 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실생활에서도 그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장기처럼 실제 사회에서도 보통 대장으로 여겨지는 국가나 회사의 리더는 지시만 내릴 뿐 느닷없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수상, 군대의 총사령관이 출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기의 말이라면 감정이 없으니까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대장은 뒤로 몸을 숨기면서 너희들이 싸우고 하라.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만 한다면 누가 대장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실전에서 대장이 전면에 나서면 쉽게 전사하지 않을까 염려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부하들은 반드시 대장을 도우려고 달려오니까요. 대장이 솔선수범해서 선두에 서면 자발적으로 리더를 최전선에서 싸우게 할 수 없다. 모두가 도와야 한다. 대장의 뒤를 따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장이 사랑을 보이면 부하도 사랑으로 답합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계속 실감하고 있습니다. 뒤에 숨어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장인 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직원들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일이라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며 대충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정말로 회사를 위해 일합니다. 덕분에 회사는 어떤 불황이 닥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경기를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일은 어렵지 않다. 모두가 일이 힘들다. 성공은 남의 일이다.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성공하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법칙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공의 법칙만 파악하고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람 앞에는 오직 행복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염원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성공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돈도 분명히 벌 수가 있습니다. 일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능력만 갖추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성공하고 또한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역시 능력보다는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신기하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게 되어 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이런 생각이 될 정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제가 슈퍼맨처럼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인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여태 휴대전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격리나 사무 업무도 서툴고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주거나 대신 이야기를 해주거나 비서도 아닌데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줍니다. 회사의 자잘한 업무도 직원들이 빈틈없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겨도 재빠르게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곤란해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일은 신상품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회사의 핵심 업무에 관련된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나타나서 일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으로 살면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전념해도 회사와 인생이 다 잘 풀립니다. 사랑의 길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일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인생도 일도 인생도 정말로 즐겁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는 3가지 비법. 인생은 지혜 겨루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사회에 필요할까?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지혜는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즐겁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 지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이디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과 동료, 고객, 세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짜내려면 어떻게든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가지 비법이 완성되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께서 통과했다는 신호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단숨에 일에 힘이 붙어서 이른바 대박이 터집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3가지 비법이 잘 되고 있어요 라는 동그라미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내려면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씩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선 스스로가 즐겁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고른 뒤에 동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동료에게 이득이 되는 것 중에서 고객도 기뻐할 만한 것을 골라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됐다면 일단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 즉 세상에 큰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냈다면 신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니까 그것이 순풍이 되어 대성공도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뒤에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걸을 때나 차로 이동할 때, 여행을 떠났을 때나 쇼핑을 갔을 때,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을 때조차도 저는 언제나 장사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사꾼인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장사꾼인 이상 저는 제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품을 사주는 고객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만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답례로 사랑의 파동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희 고객이신가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밖에서 고객과 스쳤다 해도 저희 고객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 단골 고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모두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고객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이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는 쇼핑을 하러 갔다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불쾌함을 느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가 많아서 화가 나는 등 불쾌함, 초조함, 실망감 같은 것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지금 당장은 고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고객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은 일을 당했는데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늘은 조금 기분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소한 일은 웃으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싫은 기분이 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말자. 이런 배움을 얻으면 됩니다. 일어난 일을 사랑으로 해석한다면 억지로 참는다고 말할 수 없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싫은 것은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마루칸의 창업자인 제 얼굴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파동은 반드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광고도 많이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의 사랑이 전해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게 안에서는 싱글벙글 하던 사람이 가게 밖에서 만났을 때는 태도가 좋지 않거나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런 가게에는 가기 싫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최신간인데요.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감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